사운드 오브 뉴스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어볼 소리는요? 오늘 그동안 이제 한 두 달 좀 남짓 끌어온 한국 GM 문제가 결정되는 중요한 어떤 반환점이다, 이런 평가들이 많았었는데요. 지난 2월 달에부터 이제 시작된 소리 들어보시죠. 해리 앵글 사장은 일자리 수호자가 되고 싶다며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적극 드러냈습니다. 공상공장 자체를 살리는 것은 어렵다고 보지만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정리되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분명히는 맡긴 돈 달라고 하듯이 혈세 지원을 재촉하고 수천 명을 길거리로 내몬 착금의 사태는 GM 자본의 미래에 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없다는 것을 회사 요구안에 우리가 공방 벌일 필요는 없겠다. 노동자 요구안을 가지고 회사와 싸우겠다. GM 본사는 한국 GM 노사가 협상 디데이인 오늘 오후까지 임단협 교섭이 결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금 들은 소리 채널A 보도, 한국 GM 노조 입장 발표, 이런 소리들이었고요. 예. 오늘 한국 GM 노사는 2018년도 임금 및 단체 협약 교섭의 최종 결렬을 선언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GM 본사가 정한 노사 합의의 데드라인이었는데, GM은 그동안 임단협 합의가 불발이 되면은 경영자금이 고갈되기 때문에 법정 관리 신청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예. 또 정부도 노사 합의 이전에는 한국 GM에 자금 지원하지 않는다, 이 원칙을 분명히 해왔는데, 지금 이제 노사가 각자 이제 그 요구안인 군산공장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 문제, 그리고 총 1,000억 원 규모의 비용 절감 자구안, 이런 이제 핵심 쟁점에서 결국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정 관리로 가는 겁니까? 한국 GM은 이미 오늘 8시 임시 이사회 일정까지 잡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간 GM 본사가 밝혀온 것과 같이 법정 관리 신청 안건 의결이 이제 이 이사회에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론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 의결이 되면 다음 주 월요일 23일에 이게 채무 불이행 날짜거든요. 그래서 여기 맞춰서 법정 관리 신청이 실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이제 전망도 나오고요. 그렇게 되면 인력의 대폭 구조조정과 생산시설 폐쇄 등 사실상 GM의 한국 철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일각에서는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은 GM 입장에서 채권 회수가 좀 불투명해지는 상황이 되고, 또 한국 GM에 대한 통제권이 한국의 법원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GM 본사도 손실이 크다, 그래서 이제 쉽게 하진 못할 거다, 이런 반론을 내놓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산업은행이 한국 GM의 2대 주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정 관리 신청을 막을 방법은 없어요? 이사회 10명 중에 산업은행 몫이 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언론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아하. 지금 산업은행이 그나마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은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과 같은 이 사후적인 그런 소송 절차뿐인데, 이것도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법정 관리를 실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견제장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이 데드라인이라고는 했지만, 오늘 이사회에서 이제 법정 관리 신청이 의결이 되더라도 주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 변화는 있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련 보도는 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설명한 바에 의하면 법정 관리로 가면은 노조 쪽도 피해가 크고 사측도 피해가 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봅시다. 네, 다음 뉴스는요? 오늘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인데요. 88개 장애인 관련 단체가 모인 공동투쟁단이 오늘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서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장애인의 복지 예산은 OECD 평균 4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해달라는 게 요구인데요. 투쟁단은 지난 3월 26일부터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는 중증장애인 7명이 오체 투지 방식으로 청와대로 행진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최저임금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죠. 이 현행 최저임금법 7조를 보면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한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예. 이 기준은 현재 장애인의 생산성이 비장애인의 70% 미만일 경우 이렇게 좀 적용하는 것으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난해까지는 90% 미만이었는데 좀 기준이 완화된 그런 상황인 거죠. OECD 국가 중에 장애인 노동자에게 특례 적용을 하는 국가는 9개국이긴 한데, 이 중에 한국처럼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나라는 뉴질랜드와 캐나다 3개주뿐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이번에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특례 조항, 예외 조항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애초에 취지는 중증장애인들의 경우에 낮은 임금을 주더라도 일자리를 최소한 보장해야 된다, 이 점에 이제 초점을 맞춘 조항이라고 하거든요. 또 필요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하지만 한 번 이 기준에 포함이 되면은 어떤 임금의 하한선이 지금 정해진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낮은
낮은 임금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그것이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죠. 고용노동부 자료를 딱 보면은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법정 최저시급이 4,580원에서 6,470원으로 1,890원이 증가할 동안에 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평균 시급은 2,790원에서 3,102원으로 312원밖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영국과 네덜란드 등에서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대해서도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깔끔한 방법이겠죠. 미국,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은 장애인 노동자의 개개인의 생산성을 따로 평가를 해서 이 생산성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생산성을 평가하는 과정에 전제돼야 되기 때문에 좀 난점이 있는 방법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체코는 또 아예 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의 75% 또는 50% 이렇게 나눠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먼저 좀 시작을 하는 것부터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생산성이 너무 낮은데 최저임금을 똑같이 줘라. 이것도 사실 좀 무리한 거고요. 현재로서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 최저임금 이하를 줘도 된다라고 허용해 두면 밑바닥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낮은 임금을 받고 한 달에 뭐 40만 원, 또 60만 원 이렇게밖에 못 받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럼 당장 할 수 있는 건 그 최저임금 이하라 하더라도 최하한선만 정해두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한선을 어느 수준으로 할 것이냐. 그리고 또 최저임금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 여기에 연동해서 장애인들이 받는 이 최저임금 이 수준도 올라가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의 비율을 또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도 해야 할 숙제입니다.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